지뢰 폭발 사고예요. 배 안에 피가 꽉 찼습니다. 혈압도 엉망진창이에요. 오른쪽 콩팥 띄고 옆에 정맥 꼬매고 오른쪽 간을 반쯤 손으로 들고 열심히 꼬매고 지혈을 열심히 했습니다. 안 돼요. 야, 내가 몇 년 동안 트레이닝 받고 수술하는 거 보고 했는데 내 손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때 수술 위해서 환자를 살리지 못한 그런 경험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40년 넘게 외과 의사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생명과 연관된 일이니 책임도 무겁습니다. 그래도 힘들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 외과 의사로 일했습니다. 우리끼리 말이죠. 외과 의사를 칼제비라 그러거든요. 근데 조폭들도 칼을 쓰잖아요. 근데 외과 의사하고 조폭하고 좀 다르죠. 뭐가 다를까요? 외과 의사는 말이죠. 칼을 나라에서 허가해 준 칼을 써요. 그런데 조폭들은요. 지멋대로 막 써요. 그리고 외과 의사는 말이에요. 이게 쓰고 나서 상처를 꼬매거든요. 그것도 예쁘게 꼬매줘요. 외과 의사한테 칼을 맞으신 분들은 고맙습니다 그러거든요. 그게 달라요. 외과 의사는 말이에요. 칼을 써도 환자의 생명 최전선에 있는 의사들이거든요. 병원에서는 말이에요. 수술실의 마지막 골키퍼라 그래요. 힘들죠. 어렵죠. 그래서 요즘 젊은 의사들이 외과 의사를 잘 안 하려 그래. 지원이 잘 없어요. 왜 그럴까? 언제 생길지 모르고 응급수술 밤새지, 맨날 당직하지, 이런 거니까 애들이 유치원 가가지고서 보모 유치원 선생님이 너희 아빠 뭐하니? 그러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우리 아빠 당직이래. 우리 아빠 당직이래요. 이게 외과 의사거든요. 저는 외과 수련까지 포함하면 대학병원에서 40년을 혈관 수술, 그리고 초창기에 간 이식 수술, 그리고 신장 이식 수술을 주로 했습니다. 다행히 많은 환자들을 수술을 통해서 도와드렸어요. 외과 의사들한테 말이죠. 수술 받은 환자가 잘 나아서 퇴원할 때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이 인사 한마디가요. 보약이에요. 며칠 밤새고 밥 굶고 힘들었던 모든 그 순간들이 그 한마디를 들으면 봄 따뜻한 햇볕에 눈이 싹싹 녹아버리듯이 싹 사라집니다. 아주 기분이 좋고 외과 의사로서 큰 보람을 느끼죠. 그 보람 때문에 외과 의사를 해요. 물론 제가 살리지 못한 목숨도 있었어요. 군의관 복무 때거든요. 지뢰 폭발 사고예요. 전방 근무하던 병사가 헬기 타고 응급으로 후송이 왔어요. 배 안에 피가 꽉 찼습니다. 혈압도 엉망진창이에요. 나이가 젊고 튼튼한 애니까 그럼 그나마 사고 나고 후방 병원까지 왔지,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이면 오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을 거예요. 혈복강이라 그래요. 배 안에 피가 차서 수술을 시작했어요. 복부 대정맥, 큰 정맥이 찢어졌어요. 오른쪽 콩팥은 아주 막 찌그러지고 터지고 그랬어요. 오른쪽 콩팥 띄고 옆에 정맥 꼬매고 옆에 동맥 찢어진 거 터진 거 꼬매고 열심히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피가 막 들어가죠. 혈압이 60, 70 정도 됐어요. 올라가면 또 간 뒤에서 피가 콱콱 나와요. 또 간을 들면서 지혈하고 터진 거 꼬매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 뒤쪽의 출혈을 잡을 길이 없는 거라. 이게 간 뒤에 대정맥에서 아마 터져서 혈압이 올라가면 콱 나왔다가
조금 혈압이 떨어지면 안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뭐 보여야 지혈을 하지. 오른쪽 간을 반쯤 손으로 들고 열심히 꼬매고 지혈을 열심히 했습니다. 안 돼요. 결국 마취 군의관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그만해. 그 얘기 듣고서 저는 수술벽에 앉아서 확 주저앉았어요. 숨도 깊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내가 몇 년 동안 트레이닝 받고 수술하는 거 보고 했는데 내 손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게 굉장히 쓸쓸하더라고요. 눈물이 막 나요. 그때 그 수술실에 있던 간호장교가 저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환자가 너무 심하게 다쳤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군에 실려온 수술실에서 가끔 보는 중증 외상 환자예요. 여기까지 후송돼서 숨이 살아있다는 게 참 기적이죠. 그 말이 위로가 되는지 마는지 아직도 저는 가끔 그 말을 기억합니다. 그때 수술위에서 환자를 살리지 못한 그런 경험을 기억하면서 다음에 이렇게 똑같이 다친 환자가 온다면 요번에는 요 순서대로 할까? 아니야. 요걸 놓고 이거는 수술 꼬매는 것보다는 스텐트 같이 넣는 게 낫겠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머리로 수술하면서 반성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40년 넘게 외과 의사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는 말이에요. 4월 말, 5월 초 새벽에 동트기 전에 깜깜할 때 새벽밤을 참 좋아해요. 수술을 끝내고서 제 연구실로 걸어가는 그 새벽길의 적막함, 바람결에 실려서 코끝에 휘감기는 아주 아카시아 꽃향기 너무나 좋아요. 매년 4월 말 5월 초쯤 되면은 후배 교수에게 야, 밤에 요번에 응급수술은 내가 할 테니까 나한테 연락해라. 이 정도입니다. 이 새벽길의 적막함과 이 어우러지는 아카시아 향의 향기를 거의 중독된 상태인 것 같아요. 한 10년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제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큰 힘이었던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큰 위로가 됐냐? 그렇게 묻는다면 참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스트레스 받고 꼼짝없이 수술하고 이게 그러면서 아마도 내 생명의 수명이 몇 분 단축됐을 거다. 그런데 내 환자는 몇십 년 더 살게 되지 않았어? 그게 이 일을 하는 이유고 보람이지. 야, 너 오늘 잘했다. 수고했다. 뭐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리에 항상 있죠. 여러분, 이타심이 뭔지 아세요? 남을 위한 이타심. 저는 그게 이기심의 한쪽 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를 위하는 마음과 남을 위하는 마음이 전혀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죠. 내가 나눈 것으로 혹은 내가 행한 일로 남이 도움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 나도 더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사실 그 남이 누군지 몰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기부나 후원 나눔을 할 때 그런 거 느껴보시지 않으셨나요? 전남 구례 운조루라는 고택에 있어요. 타인능해라고 써있는 뒤주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이었던 류이주란 양반이 배고픈 사람 누구든 곡식을 퍼가도록 곡간을 공개했죠. 누가 그 뒤주의 혜택을 입고 굶주림을 면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식량을 기꺼이 나누고 베푼 유이주란 그 양반은 평생 행복하고 뿌듯하게 살았을 것이라는 건 분명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의 자손은 집안의 노비까지 모두 해방시켰다고 하죠. 훌륭한 양반 집안입니다. 돌이켜보면 외과 의사의 삶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의사도 일을 할 때 고되고 힘듭니다. 누군가의 생명과 연관된 일이니 책임도 무겁습니다. 그래도 힘들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내 작은 손이 사람을 살린다는 생각은 가장 먼저 나를 위로하고 내게 일하는 동기를 줍니다. 거의 10년 동안 일주일에 3번씩 한 번 할 때마다 3시간 이상을 혈액 투석기에 매달려서 투석 치료를 받던 환자가 있었어요. 5년을 기다려서 드디어 뇌사자의 신장을 받았습니다. 이식 수술을 했어요. 이식 수술 후에 제가 회진하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괜찮죠? 어디 불편한 데 없으세요? 그랬더니 그 환자의 얘기가, 선생님, 신장 때문에 머리가 띵하고 아픈 거를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식 수술을 받으니까 이런 띵하고 두통이 사라졌어요. 맑은 하늘 같아요. 마치 가을에 아침 학교 갈 때 그 맑은 하늘처럼 맑아요. 병이 들어서 다시는 느낄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기적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듣고 외과 의사로서, 야, 이 신장 이식 수술이 내가 정말 끝까지 해볼 만한 수술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간경화증으로 식도 정맥류가 이렇게 터지거든요. 몇 차례씩 피를 토하고 황달도 심해서 얼굴이 온통 오렌지색 되신 중년 환자가 있었어요. 이분도 뇌사자 장기 이식을 신청하고 기증자가 없어서 죽음을 오늘 내일 앞둔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뇌사자 간을 이식받게 됐고 한 12시간 걸렸죠. 그걸 수술에 참여했습니다. 간동맥, 간문맥, 간정맥을 잘 이어주면 기증된 건강한 간에 혈액이 싹 개통이 되면서 아주 빨간 색으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수술 후에는 하루하루, 아니 몇 시간마다 낯빛이 바뀌어요. 누런 빛깔에서 아주 건강한 빛깔로 색깔이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간 기능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또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밤 한잠도 못 잤어요. 이런 기분을 딴 분들은 알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분도 좋아지고 자부심도 생기고 자긍심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 강연할 때 제가 의사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허가받은 칼을 조심하게, 정확하게 잘 써라. 맡겨진 환자한테 가족같이, 네 동생같이 생각해라. 그리고 수술 후에 환자로부터 얻는 희열을 느끼는 의사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기억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첫 번째로 신장 이식을 하신 제 스승의 마지막 말을, 임종 며칠 전에 병실에서 제가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Are you okay, sir?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Yes, I'm okay. 그리고 나서는 엉뚱하게도요, I'm surgeon. 저보고요, 나 외과 의사야. 그러고 말씀하시고서 눈을 감으시더라고요. 외과 의사라는 신념이 아마 당신의 머리 깊이 새겨져 있어서 그렇게 답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스승, 선배의 길을 따라가는 외과 의사입니다. 근데 65세 딱 되니까 2년 전에요, 정년퇴직을 하래요. 아직도 수술을 한참 더 할 수 있는데 그만하라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할 수 있나요? 후배들이 쫙 있는데. 병원을 나왔어요. 원래는 말이에요, 은퇴하는 선배 의사가, 특히 외과 의사가 후배들한테 은퇴 강연을 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식 건 누구예요? 그 아주 나쁜 놈. 코로나가 정말
저 코로나 때문에 억울하게 은퇴 강연도 못하게 나왔어요. 이제는 속이 시원합니다. 은퇴 강연을 세바시 강연으로 호사스럽게 한 의사는 아마도 제가 유일할 거예요. 그리고 은퇴하고서 집에 있는데 어느 날 외과 선배예요.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대뜸 원장일을 맡아볼 생각이 있느냐며 물었어요. 갑작스런 제안이라 생각해 보겠다면서 시간을 얻었는데 몇 달 후에 기증원에 한번 놀러 와라. 놀러 가는 마음으로 저는 갔습니다. 원장실에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 사무실에서 봤던 태극기와 똑같은 모양의 태극기가 떡하니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서 있는 자태와 모양이 그때 기억과 너무 비슷해서 아버님이 원장일을 맡으시라는 것보다 하고 덜썩 하기로 마음을 먹고 말았습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요, 의학적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어렵게 기증받은 뇌사자의 장기 조직을 공평하고 정확하게 분배하여서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더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국가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저는 여태껏 이식 수술을 받는 수혜자의 모든 신경을 집중했지 공여자의 사연은 거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기증원으로 와 보니까 뇌사 공여자의 사연과 기증 과정을 모두 알게 됐습니다. 이식 수술을 한참 하던 때에는 전혀 몰랐던 기증자분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에는 장기 이식 수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장기의 기능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한 이식 수술을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원장에 와 보니까 장기 이식 수술에 있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뇌사자가 됐을 때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뜻과 그것을 허락하는 가족들의 동의였습니다. 기증 서약과 가족의 동의가 없다면 장기 이식 수술 자체가 존재할 수 없을 테니까요. 우리나라의 이식 수술 실력은 세계 1위입니다. 제일이에요. 반면에 뇌사자 장기 기증률은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식만 받으면 사실 수 있는 환자가 하루에 6분 이상 돌아가시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에요. 너무 속상한 일이죠. 건강할 때 남을 생각하는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내가 뇌사에 빠진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한 가장 고귀한 결심일 것입니다. 미래의 내 자신도 이식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 잠재 수혜자이잖아요. 젊은 나이에 뇌사가 돼서 장기를 기증한 대학생, 의과대학 후배 학생을 기억합니다. 그 중에서도 고등학교 학생을 특별히 기억하는데요. 이곳 장기기증원에 와서 바로 그 기증자의 아버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아직도 우리 아들이 이 세상에서 숨쉬고 살아있는 것 같다. 별이 된 아들도 이 아버지의 결정에 참 결정 잘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장기를 기증하여 딴 사람에게 생명의 선물, 건강의 선물을 주시고 돌아가신 뇌사장기 기증자는 하늘 아래의 별이 되십니다. 오늘 밤 하늘에 반짝거리는 저 별은 내일도 또 내년에도 또 멀리는 100년 후에도 저 멀리서 이 세상을 비출 것입니다. 마치 주위에 외롭고 도움이 필요한 아픈 환자를 찾아보는 듯이 말입니다. 나도 북극성 옆에 반짝이는 저 별이 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